노출을 잡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셔터 스피드, 조리개. 네, 안녕하세요. 일단하자 일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저도 이제 영상을 배운 지 얼마 안 된 사람으로서 영상 초보가 영상 초보를 위해서 강의를 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노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노출이 중요하냐? 노출을 잡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셔터 스피드는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셔터를 열었다 닫냐에 따라서 이제 노출이 결정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도꼭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을 틀기 위해서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나오겠죠. 근데 그 수도꼭지 빠르게 열고 닫으면 물이 엄청 적게 나오잖아요. 근데 수도꼭지를 아주 오랜 시간 틀어놨다가 잠그면은 당연히 처음에 비해서 물이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이 물을 빛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처음에 아주 짧게 수도꼭지를 열었다 닫았다 한 거에서는 물의 양이 적다, 즉 빛의 양이 적게 들어오는 거고, 수도꼭지를 좀 더 긴 시간 동안에 열어놨다면은 물이 더 많이 들어오는, 즉 빛이 더 많이 들어왔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영상을 찍을 때 이 셔터 스피드를 어떻게 하냐, 사진과는 좀 다르게 영상은 웬만하면 셔터 스피드는 거의 고정으로 두고 가셔야 돼요. 고정을 뭐를 기준으로 고정을 하냐, 바로 여러분들이 찍고자 하는 프레임의 기준으로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4프레임과 30프레임이 있어요. 그러면은 24프레임으로 찍을 거면은 48, 그리고 30프레임으로 찍을 거면은 60,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맞춰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24프레임 같은 경우는 그 두 배인 48, 이게 보통 기종에는 셔터 스피드 48이 잘 없어요. 보통은 50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50으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24의 두 배인 48보다는 낮으면은 안 돼요. 높은 거는 좀 괜찮은데, 50처럼 높은 거는 괜찮은데 낮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고정을 두고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이제 뭐 모션 블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찍고자 하는 프레임에 곱하기 2, 두 배를 해서 셔터 스피드를 고정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노출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는 결국에는 조절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셔터 스피드죠. 셔터 스피드는 조정을 할 수가 없다, 노출을 잡는 데 있어서.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는 이제 조리개인데, 여기 이제 렌즈에 보시면은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어요. 보이시나?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이제 숫자가 적혀 있죠. 1.8이라고 돼 있고, 이 1.8이 바로 조리개 값입니다. 이 조리개의 숫자가 낮아질수록 더 밝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숫자가 높아지면 당연히 더 어두워지겠죠. 네. 이게 조리개를 개방하고 이제 조이고 하면은 빛의 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조리개 같은 경우도 사실 단순히 노출만 조절하는 건 아니에요. 이 조리개를 조임으로써 피사체를 제외한 나머지를 흐리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밝게 하려고 돌렸는데 어두워졌어. 그러면은 그 반대로 돌리면 돼요. 네, 굳이 외우지 않아도 그냥 장비 만지면서 하면 된다. 다음은 ISO입니다. 이 ISO는 좀 어려우면서도 간단하다고 해야 되나?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ISO는 웬만하면 건들지 마세요. 억지로 빛을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노이즈가 끼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카메라 기종마다 기본이 되는 ISO 수치가 있어요. 네, 그거는 검색을 해보시면은 잘 나와 있고요. 뭐 제가 쓰고 있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알파 7 M4 같은 경우는 로그 3 기준으로 800과 3200 이렇게 두 군데에서 베이스 ISO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ISO를 800 또는 3200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고정을 하면 되겠죠. ISO는 숫자가 낮아지면 어두워지고 숫자가 높아지면 밝아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명이 밝고 한낮이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ISO 800에 두고 사용을 하고요. 야간에 좀 조명이 조금 없거나 좀 어두운 환경에서는 ISO를 3200에 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리개랑 셔터 스피드랑 ISO 해가지고 세 가지 노출의 3요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셔터 스피드는 내가 찍고자 하는 프레임의 2배를 적용해서 고정을 해준다 라고 하시면 되고, 조리개, 사실 조리개도 웬만하면 고정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찍을 때 좀 뒤에 피사체를 제외하고 뒤에 싹 날려서 좀 이쁘게 찍고 싶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리개 값을 최대한 낮춰서 진행을 하거든요. 조리개는 수치가 낮다라는 얘기가 결국엔 조리개를 더 열었다는, 개방했다는 뜻이거든요. 개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만큼 이렇게 좁았던 구멍에서 이렇게 커진 거예요, 구멍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커진 구멍으로 빛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좁아진다면은 좁아진 만큼 빛이 적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넓어지는 게 조리개를 개방을 했다. 숫자는 낮아진다. 빛은 더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밝아진다. 이렇게 조이면은 조인 만큼 빛은 더 조금 들어온다. 조리개를 조였다. 조리개 수치는 더 높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ISO는 웬만하면은 건들지 말자. 자기 기종에 맞는 베이스 ISO를 찾아서 거기에다 고정을 한다. 그러면은 촬영을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조리개는 또 웬만하면 못 건드려. 셔터 스피드는 못 건드려. ISO도 다 고정을 하래, 웬만하면. 그러면 어떻게 조절을 하라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이 의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준다가 아니죠,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영상을 찍어봤는데 재미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다음에 다시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